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건지. 이게 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분간 등가 소음도라고 해서 1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소음을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이고 그리고 최고 소음도라 그래서 이 1분 등가 소음도랑 관계없이 최고 소음이 낮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이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이 공기 소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공기를 통해서 넘어오는 소리가 뭐 있어요. 노래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등가 소음도라고 해서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 법령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20조라든지 그리고 소음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봤는데 결국엔 이게 형사적인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의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39, 34, 뭐 57, 52 데시벨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씀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뭐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럼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제 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39데시벨이 뭐 넘는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누군가는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쿵쿵쿵 크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누구는 그게 신경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그래픽 저희가 준비한 거 보니까 어른들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그리고 애들이 뛰면 50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거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경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나 봐요? 예,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그 10만 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를 해서 이 소음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반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율되긴 쉽지 않았던 게 일단 그 층간소음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아니,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아보셨었어요? 아니, 상담을 일단 많이 했었고 상담을? 그리고 저는 이제 민사 사건을 했었는데 네네네. 왜 민사를 하게 되냐면 형사적인 이게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했을 때도 이게 뭐 몇 데시벨이 넘었어요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보통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 고성 방가를 한다든지 시끄러운 뭐 술자리 이런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툼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2차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는 뭐 윗집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랫집에서 올라간다든지 해서 싸움이 나요. 그렇죠. 몸싸움이 나서 폭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다 벽보 같은 걸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몇 호 누구 시끄럽다. 네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2차적인 사건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서로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설 기준으로 지난해 112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80%가 늘었다는 집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민원에 비해는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층간소음이 늘어나고 있고 신고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네.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층간소음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를 통해서 뭐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 분쟁 조정 안 할 거예요. 나 안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제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웃 간에 서로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로 간에 조금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현재 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는 뭐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스스로 조금 뭐 이런 분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 층간소음에 대한 이 네. 건물 자체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음,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도 벽보를 붙이거나 이런 게 또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